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 역단을 좀 보시겠습니다. 백 102페이지입니다. 지산겸 고도역단 보시면 모현의 권농과장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봉직하고 있으면서 농산업의 진흥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종우를 사들여 와서 품종을 개량하고 목축을 장려하고자 하며 또 뽕밭을 개건하여 양장업을 확장시키려 하고 있고 양질의 미맥 쌀과 보리죠. 쌀보리 종자를 수집하여 농업을 진보시키고자 하고 하는데 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점을 쳐달라고 그래서 입서를 해서 이 지산겸의 초효를 얻었다. 그 말이죠. 겸께는 산이 높은 곳에서부터 땅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상으로 존귀한 것이 비천한 것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겸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것은 또 우에 축적된 부귀나 복록을 가하면서 이를 곤인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백성들에게 주어 의식을 족하게 한다는 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지금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식산흥업을 계획하는 곳이므로 겸의 의미와 잘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단사에 겸, 형, 군자, 유, 종길 겸손하여 형통하니 군자에게 마침내 기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겸이라고 해서 열심히 그 직무에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다. 또 초육효사에 용섭대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사업을 행하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전에 비이자목 그랬죠. 스스로를 낮은 데 와서 스스로를 수양한다. 이것은 자신은 겸손함과 꿈이 없는 태도로 농민의 노고를 하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와 같이 정말 성공을 거뒀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명치 22년이니까 1879년 여기 구정전이라고 하는 원로 의관이
병환이 깊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 차가 갔더니 거기 남전 또 삼포 두 의관이 또 내방해 있더라 그 말이죠. 두 사람이 말하기를 이 정전 씨는 대단본 출신으로 유신 전후에 공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또 명치 4년에 육군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외국 공사에 임명되었다가 지금 우리와 같이 원론에 있는데 나중에 그가 자귀를 받을 수 있을까? 어? 믿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병들어서 병이 깊어서 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 천황으로부터 자귀를 내려질 것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고 싶다 해서 점을 쳐서 겸의 2효를 얻었다. 이게 아주 참 오묘합니다. 여기 보면. 겸은 높은 산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계이기 때문에 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높은 공로가 있어도 오히려 범인의 아래에 자리하는 때이다. 지금 정전 씨가 유신 때의 공적이 있다고 해도 아직 자귀국에 선발되지 않은 것은 소위 그죠? 노고 있을 때 자랑하지 않는다. 공 있을 때 덕을 삼지 않는다. 앞에 나오죠? 응?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네, 그죠? 예, 노겸 그래서 나오죠? 예. 지금 2호를 얻었으므로 여러분은 친구의 정에 의해 그의 공로를 상세히 아래서 생존 중에 은명을 배려하도록 하려는데 이것을 명겸, 정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또 2호가 변하면 지풍승이 되고 그죠? 여기서 두 번째 효가 변하면 지풍승이 되죠. 요놈이 양효로 바뀌니까. 효가 변한다는 얘기는 음효가 양효로, 양효가 음효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지풍승괴가 되는 거죠. 지풍승이 되고 그리고 삼효가 변하면 산이 무너져서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건 지금 간은 산 아닙니까? 간산인데 이놈이 무너져서 변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산이 무너져서 땅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응? 이것과 함께 겸이 끝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겸이 끝나요. 그럼 몸이 쓰러지는 때에 은명이 내리게 된다. 이렇게 점단을 해요. 정말 입신의 영지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병이 위급해졌음을 알고 서둘러 주선한다면 생존 중에 자기를 배설했을 것이다. 막 죽을 때 죽기 전에 내려온다 이 말이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과연 했더니 그 점대로 됐다 이 말이죠. 죽으면서 자기를 받는다 이 말이죠. 어떤 선생이 소개장을 가지고 찾아와서 앞으로 학문의 길로 나가고 싶은데 어떨까요? 해서 점을 쳐서 지산겸의 3효를 얻었다. 겸께는 높은 산이 낮은 땅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고상한 군자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자제를 교육하는 상이다 이 말이죠. 이제 취약하려고 하는 때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좋은 선생을 만나 마음을 닦는 때이다. 이제까지 시골에 있으면서 세상의 넓음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동경으로 와서 좋은 스승을 얻고 고상한 강의를 듣고 특히 덕행하는 군자의 가르침을 받아 밤낮으로 면학하며 날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도 이러한 견식을 갖추고자 한다면 갖추고자 하는 상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스승의 지행을 모범으로 하는 것으로 믿고 면학한다면 마지막에는 희망을 달성하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명겸정길이다 이 말이죠. 예. 그 스승을 따라서 갈고 닦고 이렇게 하면 그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니 그대로 나가야 길하다. 중심득이야 그랬죠. 중심이 자리에서 얻는다는 것이다. 명치 22년 1879년 어떤 고관이 찾아와서 모 원의 운기를 점쳐달라고 부탁해서 쳤더니 겸의 사유가 나왔다. 겸께는 전궤 중에 유일한 양효가 하계의 9삼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지산겸은 여기 유일한 양효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하나뿐이죠. 생각한데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한 현인이 하위에 쓰면서 인망이 이 사람에게 모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모 원은 많은 현인들이 모여 있다고 말해도 현재는 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운기는 쇠퇴하여 떨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구삼인 유의 인재를 등용하려고 바라고 있는 상이다. 고로 무분리 휘겸이라고 하는 것이다. 휘겸이란 하위에 있는 현자를 발탁하여 우위로 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얼마 안 있어서 그 모호는 이 점처럼 많은 현인을 임용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명치 27년 1884년 국가의 운기를 점쳐서 지산겸의 오효를 얻었다. 겸께는 산이 높으니 땅이 낮은 곳으로 겸손해야 하는 상이다. 이것을 국운에 비유해 본다면 명치유신 때 천하의 대명들은 명을 군에 걸고 사선을 넘었고 살아남아 마침내 평화로운 때가 되었으나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수백 년 동안 상속되어 온 영토를 봉헌하여 군현의 제도를 기대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고 쭉 보면 그 다음 단락 중간쯤 가시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그런데 세상은 군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자가 아닌 무리는 이른바 불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이익이 있는 것에서만 움직이고 자유라는 말을 오해해서 조금 더 구속받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해서 방종한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논어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죠? 그래서 지금의 운기는 겸의 제5요에 속하고 있는데 그 효사에 불부의 길인 이용침벌 무분리 예, 부유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 이웃과 함께하니 침벌을 하더라도 이로워서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갖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자신의 태만을 책하지 않고 재산을 가진 남을 부러워하는 이른바 서구의 사회당을 모방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참 구군을 점쳐서 말이죠. 이해 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무산무업, 네? 일도 안 하고 하는 이런 무리들을 징벌하고 이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풀어요. 그 다음에 명치 10년 1867년 어떤 고관이 네? 그 해에 구군을 점쳐달라고 해서 점을 쳤더니 겸의 오효를 얻었다. 겸께는 산은 높으나 굴복하여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겸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성명한 천황이 다스리고 현명한 대신 참의가 보좌에서 평화로운 때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서부터 7번째,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천하의 정세가 이러니 현인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뜻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일단 관계를 물러나 제야에 있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이를 보고 현자 중의 현자로서 산이 높으니 낮은 땅으로 내려오는 겸손한 자로 잘못 보고 지나치게 인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처럼 된 때는 정부는 정세를 보아 이를 임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구삼은 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간꾀에. 밑에가 그죠? 지산겸이니까. 밑에서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겸양을 구실로 임용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평생 불평을 가지고 있는 무리는 이 기회에 부안해동해서 인심을 선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정은 이것을 불충의 신하로서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구삼은 불충한 신하는 왕명에 따르지 않고 당을 만들어 운동할 징조가 있을 때에 정벌의 임무가 맡겨지는 자는 겸의 상륙이다 이 말이죠. 상륙은 지금 구삼과 그렇죠? 음양상응이 되죠? 이놈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놈을 정벌할 것은 이 상륙이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응? 여기서는 이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상륙도 역시 구삼의 호고를 칭찬하므로 이것을 명겸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한데 심정은 상통하지만 만약 모반을 계획할 때는 대의친을 멸한다고 하듯 국가를 위해 이것을 토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것을 이용행사 정읍, 읍국 군대를 동원하는데 해도 이롭다. 읍국을 정벌하는데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서남전쟁이 있었죠. 그때 일본에. 서남에 난이 일어나 정벌의 임무는 모 고관이 전적으로 담당했고 적의 편에서도 모 고관을 주목하여 격전한 지 수개월에 이르렀지만 적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마침내 성산에서 멸하여 정보군은 개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겸의 상륙이 변하여 간이산이 된 이유. 만약에 여기서 이놈이 상륙이 변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회가 되는 거죠. 네. 나는 감식력으로는 아직 판단할 수 없어서 괴로웠지만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5효를 얻었죠. 5효를 얻었는데 그 다음 해가 돼가지고 명지 11년 5월 되어 모 고관은 동경 어디쯤에서 폭도의 독수에 걸려 하루아침에 국가에 큰 기둥을 잃게 되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효인데 이게 상효에 이르러서 간이산께가 되는 해에 죽어버린 거예요. 1년 후에. 여기는 지금 즉 서해에 구삼총이 있고 동경에 상륙총이 있어 비로소 간이산이 된 이유를 알 수 있었고 더더욱 1000명을 속일 수 없으면 숙연해졌다. 아마 그 서해 쪽에 일본으로 봐선 그런 무덤이 하나 있고 이쪽에 이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이 아마 그 동경에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쪽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무덤으로 봐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5효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 해인 간이산이 되는 해에 죽어서 양쪽에 무덤이 있게 되었다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치 6년 1866년 모 고관의 명에 따라서 한 가지 사건을 점차 겸의 상효로 얻었다. 즉 이게 무슨 사건인지는 몰라요. 이제 여기 쓰질 않았으니까. 겸께는 산이 높으니 낮은 땅으로 내려오는 궤이다. 이것을 사람에 비하면 큰 공적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복록을 사퇴하고 제야에 숨어 세상 사람들에게
겸양의 덕을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망은 날로 이 사람에게 모이고 조정에서 초빙에도 겸손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2번, 3번에 걸친 군명이 있어도 그만한 인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며 간산처럼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는 그 진리를 의심받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충의 이름을 면치 못하고 처벌받게 된다. 상륙은 구삼의 응요이기 때문에 구삼인 사람을 애석하게 여김과 비록 정보의 결정이 바르게 미칠 수 없으므로 명경, 이용행사, 정읍국 효사를 의미해야 된다. 아마 이 사람이 무슨 정부에 부름이 있는데도 응하지 않고 그랬던 모양이죠. 이때도 상효가 변하여 간의산이 되고 내외 양꾀의 2개의 총, 무덤이죠. 무덤이 있는 상이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 앞에 정리해서 썼듯이 다음에 명치 10년 서해에 하나의 총이 나오고 다음엔 명치 11년에 또 동경에 하나의 무덤이 나와서 동적 있는 영웅의 무덤들이 동서로 상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나는 어느 날 모 고관과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1000명의 두려움을 함께 동감했다. 참, 입신의 경지죠, 뭐.